안녕하십니까, 최욱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군무원 9급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 시험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수 정답이 4문제나 있었어요. 사실 25문제잖아요. 25문제 중에서 4문제나 이 복수 정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인생을 걸고 시험 준비를 해서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수 정답이 4문제라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시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출제자분들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군무원 9급 문제를 푸실 때는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2020년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은 틀린 지식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오답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을 때 문제를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2020년도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붙었던 점수, 행정학 점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70점 정도, 75점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5점이라는 것은 70점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70점 중반 정도를 받고서는 시험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시험이 쉽게 말하면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볼 수가 없었던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시험을 이제 2021년도에 올해 들어가서 치르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오, 이거 뭐야, 시험 너무 어려워 이러잖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너무 어려워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공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 상대적으로 잘 봐서 붙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어떤 친구들은 들어가서 나 벌써 3개 몰라, 벌써 나 4개나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의 평소 실력보다 훨씬 안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번 2020년도처럼 시험 자체가 엉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왈도가 프랙티스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이 방법을 의미한다. 목표를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개념이 기술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랙티스라고 표현한 사람은 다만 왈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해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이 프랙티스란 용어로 기술성을 표현한 사람은 바로 허버트 사이먼이에요. 왈도라는 사람이 기술성이라는 부분을 주장한 면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근데 왈도 같은 경우에는 프랙티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트 혹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2번.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데 초점을 두었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자, 초기 행정학자들은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률적인 관리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3번에 행태주의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문제 해결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행태주의 하면 과학성이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과학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4번에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학은 그렇죠, 양자를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디목의 사회적 능률.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목이라든가 애플비라는 사람은 사회적 능률성을 주장했다라는 점을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1번 보세요.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공부하실 때 이러면 돼요. 능률성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능률성하고 형평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바로 또 정답이에요. 2번에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경제성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 자, 3번 선지하고 4번 선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능률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찌됐건 사회적 능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이 능률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 같은 개념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능률성을 포함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해가지고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들어주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국민의 요구가 곧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사회적 능률성에서는 합목적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능률성을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